목록 규칙의 발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생각보다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를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 좀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도 같이 올려놓고 해서 이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도 정리해서 로드맵 부분도 올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발전 과정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1단계, 2단계에서 재산 목록 시대, 검성 목록 시대, 자존성과 재평가의 시대 이렇게 불렀던 구별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는 뭐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이렇게 황금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데도 있어요. 그 구분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요. 시험에도 한 번인가 비쳤어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도 그것도 옛날에 나와서 요즘의 목록에서는 역사의 흐름보다는 그냥 맥을 잡고 있는가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엔 대부분 다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목록이 이제 트렌드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는 역사 쪽에 조금 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빈도수를 따져보면 그래요. 목록에 비해서는 분류가 역사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편이지만 목록은 이제 그 역사 쪽보다는 요즘 트렌드, 그래서 FRBR이나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정보학 쪽 성격 좀 강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가볍게 갈 거고, 서양 목록 규칙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서양 목록 규칙에서 파니찌부터 시작되는 파니찌, 제이트, 카터, 영국 도서관협회 목록 규칙.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중요 맥락만 좀 잡아주면 파니찌, 제이트, 카터, 그 다음에 듀이로 넘어가면 돼요. 듀이로.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이제 개인이 목록 규칙을 만들던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파니찌, 제이트, 카터로 가다가 이런 것도 있었지 정도고요. 그 다음에 ALA로 넘어갑니다. ALA로 가고요. 그 다음에 AA 코드로 가고, 그 다음에 프러시안으로 가고, 그러니까 AA 코드랑 프러시안은 거의 같이 나와요. 1908년에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ALA 목록 규칙. ALA 규칙 예비판도 지웁시다. 이거까지 가면 더 머리 아프니까 체크 해드리는 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루베츠킨 이름 좀 받으시면 좋아요. 루베츠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해요. ICCP.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부터 요 AA 코드 기점부터, 이게 1908년 기점이니까 요 AA 코드 기점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국제적 목록 규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앵글로 아메리칸이니까 나라 간의 목록 규칙, 그래서 국제적 목록 규칙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프러시아 목록 규칙은 이제 독일에서 만든 거라서 이건 국제 규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ALA 목록 규칙, 이건 미국에서 만든 목록 규칙이고, 루베츠킨 개인이 만든 목록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록 규칙에 아무래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ICCP가 있었고요. ICCP가 있은 다음에 AACR이 개정이 되죠. AACR이 개정이 되고, 또 세계 서지 통정, 여기서 이제 ISBD가 등장하게 됩니다. ISBD가 등장하게 되면서 AACR 2판이 개정이 되고요. AACR 2판과 함께 이제 중간중간 이제 FRBR 나오고 하면서 이제 RDA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체크해드린 부분 있죠? 체크해드린 부분 위주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영국 도서관협회 목록 규칙이나 뭐 요약 저자 서명 이런 거 좀 그냥 참고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때부터일 것 같은데 뭐 이거 말고도 나올 게 더 많아요. 파니찌, 제이트, 카터, 듀이까지만 가더라도 엄청 많이 나올 게 많거든요. 그런 거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국의 목록 규칙은요, 각각의 핵심 특징 위주로 가주시면 돼요. 조선 동서편목 규칙은 박봉석이 만들었다, 서명기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은도서편목법은 고재창이 만들었다, 한국은행 도서관에서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자기본이다, 뭐 이런 최초 저자기본이다. 그 다음에 요런 것 동서편목 규정은 이제 기본 편목이 뭔지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동양서 대상인지 서양서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차이점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강의 노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적 있죠. 그 내용과 함께 보시면은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2판은 그냥 수정판이니까 중요도는 떨어지고요. 조금 뭔가 조금 계기가 될 만한 게 3판. 그 다음에 4판이 만들어낸 계기도 있죠.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게 4판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 한번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과정에서 그럼 어떤 식의 단계를 볼 수 있느냐. 재산 목록 시대. 옛날에는 목록 자체가 무슨 개념이었냐면 그냥 우리 도서관에 있는 보물인 책에 대한, 옛날에는 문자 자체도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집트 상형 문자를 신성 문자라고도 불러요. 문자는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물로 아주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우리는 낙서하는 거는 문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자, 귀하게 여겼고, 그 귀한
책이 문자가 담겨져 있는 책을 보관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보물은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관리가 되었었던 시절이었던 게 이제 이때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요. 대부분 다 이제 점토판 목록 시절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계 누가 등장하냐면 검색 자료량이 늘어났어요. 구텐베르크 등장입니다. 구텐베르크 등장해서 검색이 가능해지게 검색이 필요성이 생긴 거죠. 정보량이 확 늘어났어요. 정보량이 중세 1000년간의 출판물 그 이전부터였던 출판물의 한 200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냐면 중세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록 문화를 만들어서 중세가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명할 때까지의 전체 총량이 구텐베르크 인쇄소를 발명 이후 100년인가 200년인가 그 양의 양은 한 200배 정도 늘어났다. 그 사이가 그 정권을 200배로 초과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마치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우리 계량정보학에서 배우게 계량서지학에서 배우게 되는 그 브래포드 분산 법칙이나 브래포드 분산 법칙 아니 저거다. 그 프라이스의 지수곡선 증가 법칙 같은 거. 그런 식의 제곱근 법칙 같은 거. 그건 다른 거구나.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프라이스의 지수곡선 증가 법칙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정보량의 증가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이 검색 목록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누가 한번 크게 던지고요. 구텐베르크가 이제 방법론 한번 딱 인쇄소를 발명한 거니까 인쇄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대중화시켜갖고 책들이 생산량이 많도록 만들었으니까 양이 늘어났고 그 양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또 게스너는 세계서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했고 표제지라는 개념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보들레리안 도서관 목록이 조금 이제 유명해요. 참고하세요. 요거는 요런 게 있다. 검색 목록 시대를 좀 대표하려면 분류 쪽하고 연결시켜서 게스너 한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들레리안 도서관 목록 같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이제 보들레리안 도서관은 뭐 뒤 십진분류법에 큰 영향을 줬다는데 무슨 영향을 줬는지는 안 나와요. 저자명 기본 기입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안 나와요. 그냥 말만 저렇게 돼 있어요. 참고만 하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단계를 지금 정의 내리는 용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자, 실제 본판은 여기서부터예요. 서양의 목록 규칙. 왜냐면 목록 규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쓰고 배우고 있는 목록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전통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고 또 일본을 거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받아가지고 그 서양 목록에서 나왔던 그 영어 단어들을 우리말 동양권화, 한국어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을 거쳐서 들어와서 일본 걸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기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던 게 요즘은 저록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니치부터 시작이 됐을 때 서양에서는 뭐가 기본 표목으로 용이했냐면 저자명이 기본이었어요. 단 여기서 뭘 포함한다? 단체를 포함한 저자명 기본이 중요했다예요. 단체를 포함한 저자명을 기본 표목으로 했다. 근데 여기 요거 차이점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넘어가면요. 프러시안 목록 규칙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단체 저자를 무시했다가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프러시안 목록 규칙에서는 단체 저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체는 무시했고 단체가 만약에 쓴 책이라면 서명으로 뭘 했다? 접근점을 만든 거죠. 서명 기입 대신했다는 얘기는 단체가 쓴 저자, 단체가 무슨 저자야. 그러니까 서명으로 해 접근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맥락이고요. 다음에 서양 목록에서는요. 저자명이 기본 표목인 것은 파니치부터 쭉 저자명 기본이에요. 서양에서는 서명 기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니치부터 그냥 쭉 다 저자명입니다. 그래서 이 파니치 업적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니치가 목록 규칙의 선구자고 근대 목록 규칙의 효시이고 영향력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화된 최초의 목록이라 부르죠. 글로써 남겨진 최초의 목록이고요. 그러니까 글로 남겨지니까 사람들이 그 글을 가지고 참고해서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목록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뭐 형식 표목이라는 것도 좀 넣어놨고 무저자명 저작에는 서명을 갖다 접근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 성서 같은 경우에 통일 표목이라는 개념도 넣어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파니치가 이제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딱 와서 제위트 목록 규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죠. 1841년, 1851년. 그 다음에 1876년 가면서 이제 25년 차이가 나요. 이 제위트랑 카터는. 제이트가 되면서 뭐였냐면 미국 최초로 발간된 목록 규칙이긴 해요. 이것도 시험에 지문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다른 건 빼고 종합 목록 시도. 종합 목록 시도했는데 시도만 했지
종합 목록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게 문제점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제위트 목록에서는 스테레오타입 카탈로깅 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 제위트인가 보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참 죄송해요. 표목과 기술을 분리한 목록이다. 최초로 표목과 기술을 분리한 목록인데, 자 여기다 메모 하나 해주세요. 표목과 기술을 분리한 최초의 목록인데 이 이후로 표목과 기술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최초로 표목과 기술이 분리되냐면 ISBD에서 표목과 기술이 분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되게 오래 가는 거죠. ISBD가 1974년에 나오는 건데 1974년에 나온 건데 1851년도에 그 100여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그동안 안 되다가 ISBD에서 이제 표목과 기술이 분리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터. 이거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카터의 무슨 목록 규칙? 사전체 목록 규칙이고 아주 기념비적인 목록 규칙이기 때문에 이건 연도도 같이 봐두도록 합시다. 1876년이고 미국 독립 100주년 되는 해, DDC가 만들어진 해예요. 이때 ALA도 창립되고요. ALA 기관지인 창간호 라이브러리 저널이 그때 라이브러리 저널 창간호가 그때 나오죠. 그 정도 같이 연상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의 구성은 주제명 표목표를 최초로 가지고 최초의 주제명 표목표를 만든 목록 규칙이 카터의 목록 규칙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기입의 수준을 세 가지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저록을 쓴 단계를 간략하게, 중간 단계로, 그 다음에 자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포기하기로 했었던 규칙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어디서 또 연속돼서 나오냐면 ACR2에서 나와요. ACR2에서 이 완전 중정도 간략 기입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나왔던 거 뒤에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거 봤을 때, 자, 제위트 목록 규칙은 최초로 표목과 기술을 분리했다. 이건 어디서? ISBD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중간 정도 간략 기입을 하는 요거는 어디서 나온다? ACR1 아니에요. ACR2에서 간략 수준, 중간 수준, 완전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카터는 요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체 목록 규칙 어떻게 생겼지는 앞에서 했으니까, 저자, 표제, 주제를 저자명, 표제, 주제명 요걸 가지고 하나로 배열한 목록 규칙, 이렇게 해서 사전체 목록 규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국 도서관협회라든가 요약저자 서명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죠. 뒤 저자 및 분류 목록 규칙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그 도서관 학교 목록 규칙이 스쿨 오브 라이브러리 이코노미,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에다 최초로 문헌정보학과를 만들잖아요. 그때 듀이가 만들어놓은 교재용 목록 규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용 같은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준 목록 카드에 표준 규격 목록 카드 표준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LC 보고 배포하라고 제시를 권고를 했습니다. 야, 니네가 전국에다가 카드를 만들어서 뿌려. 그럼 도서관에서 정리하기 쉽겠고 통일성도 생기겠지.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 듀이가 목록 규칙에 미친 영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목록 규칙을 통일시키고 국제화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표준 카드 사이즈를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의회도서관 보고 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미국 공동목록 제안하고 추진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뭐가 나왔을까요? AA 코드가 나온 거예요. 저기 있는 듀이의 제안, 이거와 함께 AA 코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난 랜더폴드 넘어가고 ALA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에 20세기 들어와서 최초 국제 목록 규칙으로 AA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최초 두 가지 나오죠. 최초의 표준 카드 목록 규칙이 돼요. 그래서 AACR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최초의 국제 목록 규칙이자 최초의 국제적 표준 카드 목록 규칙인데, 이거와 아울러 뭐냐면 1908년 똑같죠? 플러시안 목록 규칙이 나왔어요. 플러시안 목록 규칙이 나왔고, 이건 어디권? 독일어권. 이 목록 규칙은요, 여러분 언어권에 많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목록 규칙을 만들고 싶어도 일단은 국제적인 어떤 기술과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국제적인 기술 방식과 트렌드는 특히 뭐에 맞춰서 많이 나오냐면 ISBD와 ISBD 위시에서 이플라를 위시에서 영미권, 전 세계 그 출판량이 가장 많은 언어가 영어예요. 전 세계 출판량이 가장 많은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권 출판량에 맞춰서 목록 규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미 계열에서 만들어진 목록 규칙이 전 세계적인 표준을 갖다 하고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국가의 언어적인 측면과 전 세계 장악력, 뭐 범용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고려해서 목록 규칙은 대부분 다 영미권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독일어권이란 말이죠. 독일어권. 특히해서 영어권 국가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끼칠 수 없어요.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끼쳐요? 왜냐면 목록 규칙 보다 보면은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에 따른 규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관제를 많이 쓰는데 영어권에서는 제가 관제를 못 봤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 목록 중심 이건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단체자 무시가 제일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바티칸 넘어가고요. ALA 목록 규칙. 자, 이때가 뚝 떨어지죠. 1931년에 여기 전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넘어가 되는데 프러시아 목록 규칙은 1908년, 여기는 1949년 뚝 떨어져요. 이게 전쟁이 끝난 직후고 승전국인 미국에서 뭘 하냐면 ALA 저자 서명 목록 규칙과 LC 기술 규칙을 합쳐서 ALA 목록 규칙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전쟁이 끝난 지 뭐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목록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연구가 충실하지도 못했고 체계적이지도 못했어요. 체계적이도 못했다 보니까 루베츠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든지. 근데 비판을 해도 좀 오래됐네요. 11년 전 걸 가지고 이제 목록 규칙은 참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비판을 했을 때 1953년에 4년 뒤에 했네요. 4년 뒤에 ALA 목록 규칙을 비판했습니다. ALA 목록 규칙을 비판한 분석 비평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CCR이라고 하는 목록 규칙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이제 ICCP나든가 뭐 ASCR 이런 데 조금 개입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뭐 저자로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영향은 있습니다. 자, ICCP. 요게 이제 국제적인 노력이죠.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목록 규칙의 국제적 통일을 이룹니다.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저자 기본은 이제 공식화 시켰고요. 단체명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진 거죠? 독일계가 진 거죠. 그래서 목록 관습차가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목록 규칙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표목 선정하고 형식에만 합의를 했고 뭐 목록 규칙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기술합시다. 이런 거는 못했어요. 그런 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ICCP의 의미는 목록의 기능을 제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 기본과 단체 인정 정도가 ICCP에서 중요한 지점이고요. 목록 기능이 탐색과 집중이었던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막이 등장하게 되는데 막은 이제 마크 1 프로젝트가 있었고 AACR 초판이 나온 다음에 마크 2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LC막이 돼요. 그래서 AACR 초판이 1967년도에 나오고요. 이때 이제 뭐 때문에 자 ICCP가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주니까 AACR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목록 규칙을 만드는데 미국하고 그러니까 북미판하고 영국판을 따로따로 만듭니다. 자존심 싸움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저자명 기본 기입을 기초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욕을 많이 먹었냐면 루베츠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 보니까 원칙 적용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뭔데 이렇게 판이 좀 달라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다 표목과 기술 나누는데 비도서 자료가 추가됐죠. 비도서 자료 추가가 됐는데 저게 AACR2에 가면서 기술이 중요해져서 위로 올라가고 표목은 뒤로 빠져요. 표목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비도서는 저 기술부에 다 흡수돼서 들어가요. 이 기술부에 비도서가 기술부에다 흡수돼서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스타일이 됐고요. 서지제의 역사 보시면은 서지제의 역사 1세대는 세계 서지의 뭐 1차 목록 정보 뭐 축적계 뭐 이걸 읽어 보시면 돼요. 안 읽어봐도 상관없어요. 이런 방식의 시대 구분은 시험은 안 나와요. 시대 구분은 안 나오고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용어들 있죠. 아, 이게 서지제어의 어떤 흐름으로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구나. 그래서 세계서지 1세대 세계서지는 이제 중요한 내용. 이거 누구냐면 이제 그 게스너를 시작했던 서지제어가 전 세계적인 서정보 공유가 필요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IIB 넘어가두고요. UDC가 가능되죠. UDC가 이제 20세기 초에 UDC가 만들어지고 이 UDC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세계서지 편찬을 위해서 만들어진 분류표였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계서지 편찬에서 분류도 만들지만 서지 정보도 공유하고 싶은데 뭐로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 컴퓨터로 공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LC막도 마찬가지. 그 다음 출판 유통도 여러 개 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배포되고 미리 알려지고 미리 주문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출판 유통과 관련된 제도인 CIP 제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플라랑 유네스코가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세계적인 서지 제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고,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이플라에서도 마크 만들고 뭐 유네스코에서도 마크를 만들죠. 2세대는 이제 목록이 온라인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는 목록이나 1차 정보 이렇게 원자료나 목록이 다 그냥 로컬에서 움직이는 아날로그적인 측면이었는데 2세대부터는 목록 정보가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나 OCLC 같은 게 나오고 3세대는 이제 모두 다 원문까지도 네트워크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 자원이 근데 네트워크로 가다 보니까 네트워크 정보 자원이 서지제어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그럼 네트워크 정보 자원의 서지제어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될까? 그게 얘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나왔다. 참고하시고 국제적 수준의 서지제어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이플라랑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시작을 중심으로 주도는 얘네들이 했고 61년도에 ICCP 이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돼요. 69년도에 ISBD 이건 뭐 ISBD를 채택한 거고 처음 나온 ISBD는 74년입니다. 메인 키워드 위주로 가면 요거예요. 두 개. ICCP 다음에 ISBDM 그 다음에 이제 이 98년도 90년도 넘어가면서 FRBR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니막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많이 쓰이지 못했는데 그냥 그 노력이에요. 노력. 만들어놨는데 안 쓰면 어떡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국외 표준들은요 참고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정보미디어를 대상하는 규격과 정보미디어 내용을 대상하는 식별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구별하는 책이 내용이 있긴 있는데 저렇게 구별 잘 안 해요. 다른 데서는 저렇게 구별해놓고 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열거만 하더라고. 이렇게 열거만 하고 있으니까 열거되어 있는 내용 ISBN이 뭐야? 국제표준 도서번호요. 뭐 이런 식으로 ISRN은 뭐예요? RN은 레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RN은 기술보고서 관련된 번호고 ISMN은 뭐예요? 악보 그 다음에 표준 녹음 코드 RC죠. 레코드 할 때 생각하면 되겠죠. RC 녹음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로 가면은 뭐예요? ISAN 그 다음에 음악 작품으로 가니까 MWC가 있어요. MWC 또는 MC라고 하던가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코드니까 TC.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디는 음악 작품 코드를 어디는 이제 MWC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ISMC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뮤직 워크 뭐 이렇게 좀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음악이라는 개념으로서 뮤직으로만 딱 거는 수가 있으니까 악보랑도 좀 헷갈리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ASR2로 가면은 이제 LC가 카드 목록을 폐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SR은 모 시절에 나온 모노규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마크 환경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ASR2는 마크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노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SBD가 이제 개정이 됐으니까 ASR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ICCP가 나오니까 ICCP에서 뭔가 정해주니까 뭐가 개정됐어요? ASR 초판이 나왔죠. 그 다음에 ISBD가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ASR 2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98년도에 FRBR이 나오고 FRAD가 나오고 하니까 FRBR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추가로 계속 뭔가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RDA가 필요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서양 목록 규칙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간다? 한국으로 갑니다. 갑자기 옛날 사람 된 것 같네. 한국으로 갑니다. 조선 동서편목 규칙. 자, 키워드 박봉석 한국익 발행 최초.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서명 기본. 서명을 기본적인 접근점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뭐 동양서냐 서양서냐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동서니까 뭐예요? 동양서고요. 한은도서 표목 보면 동서가 없죠. 그러니까 동서양서인 거예요. 동서양서. 여긴 동양서란 말이 없으면 동서양서. 이렇게 하면 팁이 될 겁니다. 여기도 보면 동서 편목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동양서만 가능한 거고 KCR 초판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제 KCR 초판하고 2판이 동양서예요. 동양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서 편목 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100% 동서고 그 말이 없으면 그냥 개인이 만든 목록 규칙 그 말이 없으면 동양서 서양서고 KCR 초판은 처음에는 뭐였고 동양서 서양서로 가다가 3판부터 동서양서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양서 서양서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KCR 3판부터 동서양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표목 중심으로 가면 자, 조선 동서 표목 규칙은 서명 기본기입이잖아요. 근데 한은도서 표목법은 최초 저자 기본이에요. 한국 최초 저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박형, 여기는 그냥 저자기본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저자기본, 박형도 저자기본이고요. 아이쿠. 그러면 이제 고재창 이후로 저자기본이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저자기본입니다. KCR 초판, KCR 2판도 저자기본이에요. 근데 3판 넘어가면서 뭔가 조금 달라져요. 요 기점이 뭐냐면 요 중간에 뭐가 있죠? 66년부터 83년 사이에 ISBD가 있죠. 이 사이에 ISBD가 있기 때문에 ISBD 방식에 따라서 ISBD 구두법을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ISBD 구두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과 표목 올림지시만을 다뤘다. 이거 표목 올림지시라고 하는 게 이제 부출했다는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 것만 넣었지 뭐 기본 표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말을 다루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기본 표목이 뭐 저자기본이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저자기본이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어서 얘는 딱히 뭐라고 하긴 애매하고, 뭐 서명 줄머리 잡기 이런 표현은 있지만 일단 저자기본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서명 쪽에다가 약간 저자가 없으면 서명으로 가야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되게 서명 중심으로도 많이 보긴 했었어요. 네, 글을 한번 읽었는데 뭐 동양문화의 우서성이 입증되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도 있었으니까. 왜냐면 동양은 서명 기본이었고 서양은 저자 기본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좀 나왔던 적이 있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지금 기본 표목이 뭔지를 봤습니다. 서명에서 시작해서 쭉 저자로 가다가 3판, KCR 3판부터는 이제 뭐 서명처럼 이제 바뀌었다. 저자가 아니요, 저자 기본이라는 게 없어졌다. 이런 맥락이고요. KCR 4판은 아예 기본 표목이란 말을 하지 않죠. 기본 표목의 의미가 서명 시작 저자로 가다가 흐지부지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양서 서양서 대상했을 때는 동서가 들어가면 다 동양서고, 동서가 없으면은 옛날에서는 동서 양서 같이 가는 거고, KCR 초판 2판까지 동서였고 KCR 3판 이후부터는 동서 양서 같이 가고 있다. 요 맥락으로만 알아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 기준으로 이제 거의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KCR 초판 같은 최초, 당연히 이제 초판이니까 최초의 표준 목록 규칙으로 인정받고 있고, KCR 3판부터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행본은 있는데 연속 간행물이 없어요. 단행본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미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도서도 없고 연속 간행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행본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자원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제 뭐가 등장했냐면 KCR 4판이 나오면서 11개 자료를 시작해서 13개 자료까지 기술 대상 자료를 확대하게 되면서 이제 모양새, 목록 규칙의 모양새와 틀이 갖춰지게 된 거고요. 지금 5판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언제 나온다 딱히 짚어서 얘기할 만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목록사까지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표목과 기술을 볼 건데 여기도 아마 끊어서 가면 짧게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표목과 기술, 접근점과 기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